특검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현판을 걸자마자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줄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특검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특검 수사 방향이 뭐 여러 갈래로 지금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일단 대통령을 향한 이 삼성과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내용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게 이제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좀 수사가 집중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소환이 됐고, 그리고 문영표 전 장관도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걸까요? 뭐 가장 핵심은 뭐 대통령과의 관여겠죠. 예. 대통령이 실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뭐 안종범 수석이나 아니면 문영표 장관을 통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특검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어보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또 만약에 이게 보건복지부로 전달이 됐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라고 언급을 했느냐의 여부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직접 뭐 국민연금 뭐 기금운용본부장한테 예. 뭐 삼성의 어떤 합병 과정에서 찬성을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개선 조직을 통해서 네. 뭐 안종범 수석, 뭐 문영표 장관,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식으로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른바 순차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 관계는 없더라도 네. 순차 공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여러 차례 뭐 시중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지난번 특별수사본부에서 그 점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점에 대한 의혹도 뭐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그 수사 범위에 들어 있고 예. 또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또 탄핵 심판과의 문제점도 있고 또 특검의 본래의 어떤 기능,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 과정에서 뭐 그 일단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증거는 확실하게 없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결국은 이걸 지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관련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올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물증은 아직 나타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휴대전화는 일단 뭐 압수는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휴대전화 지금 압수해서는 뭐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늦은 게 아닌가 예. 싶고요.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가장 네.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헌법재판소 오늘 준비 기일, 네. 2차 준비 기일이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네. 오늘 근데 마무리가 다 안 되고 일단 30일에 한 번 더 모여서 준비 기일을 하기로 했죠. 네. 어떤 부분이 좀 미진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어제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아마 도착이 된 거로 검찰이 넘겨준 수사 기록이요. 그래서 예. 대부분의 지금 탄핵 심판에서 사실 인정의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수사 기록 내에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네네. 또 핵심 관련자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씨라든가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음.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헌법재판소에 지금 도달된 자료를 아마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아마 대통령 측도 이제 복사를 해서 아마 볼 겁니다. 보고 나서 실제 이제 증거로 신청할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하고 네.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서 아마 증거 조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가진 이유가 증거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 위한 것이고요. 네. 수사 기록이 좀 늦게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비 절차 기를 한 번 더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증거 자료가 1톤 분량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상당한 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헌재에서도 이 기록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 거냐 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탄핵 심판의 결론이요. 네. 예. 그건 사실은 뭐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증인이 필요하고 증언이 필요한지 이거를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본격적인 재판이 지금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쉽게 언제 결론이 날 거라는 거는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각 그 시점별로 어떤 뭐 가능성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1월 31일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빠르다면 이때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많은 분들이 뭐 또 국민적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 아마 심리를 하고 빠른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번 박 대통령 사건의 탄핵 소추 사유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추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정을 하는데 상당한 그 심리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 소추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었다. 이걸 네. 좀 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당시 설명하실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소추 사실은요,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라든가 기자회견 내용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증거 조사를 할 이유는 없었죠. 근데 대부분 지금 탄핵 소추 사실의 경우에는 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네. 공모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심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증언을 들어봐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마 뭐 탄핵 심판의 어떤 중요성에 비춰보면 9분의 재판관들이 다 계시는 상태에서 네.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런 하면 점에서 1월 말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예. 박한철 소장의 그 임기가 지금 1월 31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예. 좀 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예. 변론이 1월 3일 날 이제 네. 처음 시작되는데 네. 네. 아마 변론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그러면은 3월달에 가면은 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나면 7분의 재판관, 7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탄핵 심판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7명으로서 탄핵 결정이 된다는 것에 대한 좀 재판부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1월 13일은 좀 어렵더라도 예. 네. 3월 13일 전에는 아마 결정이 되는 것이 예. 재판부로서도 부담을 덜고 또 국민적인 어떤 신속한 결정에 대한 예. 요망 요청에도 좀 부응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예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헌재에서 최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한 180일 정도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기간을 다 쓴다면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6월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네.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뭐 탄핵 심판에 관한 뭐 심리 기간뿐만 아니라 네. 헌법 재판의 모든 심리 기간을 6개월, 180일로 이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소가 이 180일이라는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이다. 그러게요.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네. 것은 아니고 네. 재판의 심리가 뭐 늦춰질 경우에는 좀 늦춰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네. 네. 일반적인 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뭐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뭐 헌법적인 중요성, 예. 정치적인 중요성에 비춰볼 때 180일까지는 결코 걸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네. 아마 재판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요망이 있기 때문에 6월까지 간다면 너무 혼란이 길어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가는 네. 거는 뭐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 시점과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라든가 또 네.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전보다 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건데 예. 지금 특검이나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증인들을 일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도 만났고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만났는데 네. 지금 그들의 증언을 보면 네. 이게 탄핵 소추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아마 많은 증거 자료를 참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네. 그 중에 이제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양쪽에서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의 어떤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서는 네.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어느 쪽에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이 본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네.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경우에는 아마 수사 기록에 있는 각 진술서를 증거로서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좀 유연하게 네. 그 적용 해석해서 네.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예. 네.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세월호 7시간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네. 지금 그 박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도 일단 자료는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출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3차 준비 기일까지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건가요? 뭐 가급적이면은 재판부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밝혀주는 것이 네. 신속한 심리에 네. 보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라고 예. 했던 점에 비춰보면 심도 있게 아마 심리를 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그날 뭘 했다고 이제 제출을 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이미 알려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 그런 경우에 혹시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헌재에서 그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뭐 조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당사자의 신청한 증거라든가 네.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인의 증언, 뭐 사실조회, 뭐 이런 것들인데요.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한 수사 결과도 아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네. 그 심리에 지금 반영할 수 있다. 증거로서 채택이 되면 예.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그 박 대통령 측에서 뭐 관계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라라고 요청을 이제 헌재에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박 대통령 측에서 좀 시간 끌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뭐 법률 대리인단으로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한 방법으로서 뭐 요청을 했다면 예. 일단은 뭐 그것이 시간 끌기인지 뭔지는 제가 이 사실 조회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 케이프 스포츠 재단의 어떤 인허가 과정에 어떤 공문서가 있었는지, 네. 그 뭐 신청한 날과 인가된 날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사실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체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무슨 뭐 다른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예. 또 일부 필요하면은 뭐 기업 뭐 대기업에도 관련 기업에도 할 수 있고요. 뭐 한국 마사회라든가 여러 군데 사실 저희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련 증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관계 그렇죠. 그 예. 기관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달라 이런 예. 거군요. 그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뭐가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아니면 관련 단체에다가 그 사실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고 예. 요청을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로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조사 결과에서요. 그렇죠. 헌재적으로 그 증언들이 중요한 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아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네. 이걸 증언한 그 증인들이 직접 또 헌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형사소송법상 그 전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건 증거로 써도 좋습니다라고 양측에서 특히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에서 증거로서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 진술자, 그 예를 들어서 뭐 관련 진술을 하신 뭐 최순실 씨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이것은 내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럴 때만 비로소 증거로서 쓸 수 있고요. 아. 그 안에 있는 내용, 기재된 내용이 뭐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재판관들의 이제 자유심증에 있는 거지만 네. 만약에 그걸 부동의하고 실제 나와서 내가 진술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내용 어떤 발언을 하지 않으면 예. 증거로서 채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엄격하게 네. 전문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대해서 엄격하게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을 해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네. 만약에 실제 나와서 그런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로서 채택할 건지는 아마 좀 두고 봐야 되고 아마 고민이 있을 것 예.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